같은 시간을 보내도 어떤 사람과 있으면 유독 피곤합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괜히 설명하게 되고 돌아서서 후회가 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격 차이일까요? 아니면 내가 예민한 걸까요? 정약용은 이런 관계의 원인을 성격이 아니라 그릇의 차이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릇이 작은 사람은 주변 사람의 마음을 먼저 넘치게 한다. 그릇이 작다는 것은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담을 공간이 작아서 조금만 채워져도 금방 넘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남의 말을 오해하고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쳐갑니다. 설명해도 이해받지 못하고 배려해도 당연하게 여겨지고 조심해도 또 어딘가에서 걸립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내가 잘못한 건가?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가 힘든 이유는 당신 잘못이 아니라 그릇의 크기가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 장에서는 왜 어떤 관계는 노력해도 계속 힘든지 그 이유를 조용히 짚어보려 합니다. 당신이 지친 이유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릇의 크기가 달랐을 뿐입니다. 이제 그 차이를 이해하고 당신의 마음을 지킬 방법을 함께 찾아가 봅시다. 정약용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람의 그릇은 하루아침에 커지지 않는다. 우리는 종종 상대가 변하길 기대합니다. 말하면 알아주겠지, 기다리면 나아지겠지, 이해해주면 달라지겠지. 하지만 정약용은 이 기대가 가장 큰 피로를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그릇이 작은 사람은 의도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계의 문제입니다. 작은 컵에 물을 많이 부으면 넘치는 것처럼 그릇이 작은 사람은 조금만 자극받아도 감정이 넘쳐버립니다. 정약용은 유배 시절 수많은 사람을 관찰하며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그릇은 경험과 성찰로만 커진다는 것을. 그것은 몇 마디 말이나 한두 번의 충고로 바뀌지 않습니다. 때로는 평생에 걸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계속 상대를 바꾸려 할까요? 왜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해시키려 애쓸까요? 정약용은 그것이 관계를 더 어긋나게 만든다고 경고했습니다. 바꾸려는 시도는 상대에게 압박이 되고 나에게는 실망이 됩니다. 그러면서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릇의 크기는 존중해야 할 현실입니다. 큰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는 깊은 이야기를, 작은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는 가벼운 인사를. 이것이 정약용이 말하는 관계의 지혜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이 쏟는 에너지의 양을 조절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정약용의 시선으로 보면 그릇이 작은 사람은 행동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서운해합니다. 안부를 먼저 묻지 않았다고, 연락이 조금 늦었다고, 말투가 차갑다고 느낍니다. 자신이 중심이 아니면 불편해합니다. 대화의 주제가 다른 사람에게 가면 끼어들거나 화제를 돌립니다. 자신의 이야기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보다 감정이 앞섭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기분이 먼저 상하고 이성보다 감정으로 반응합니다. 책임보다 변명이 많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상황 탓, 남의 탓을 먼저 합니다. 늘 비교하고 따집니다.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손해봤는지 계산합니다. 정약용은 이런 신호를 보았을 때 거리를 조절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것은 상대를 판단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릇 크기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배려해도
그 그릇은 쉽게 넘칩니다. 당신이 아무리 설명해도 그 그릇은 담아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약용은 말합니다. 가까이 있지 마십시오. 깊이 관여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신호를 보고도 계속 가까이 있으면 상처받는 것은 당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두기를 차갑다고 오해합니다. 인정이 없어 보이고 무례해 보이고 이기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거리두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거리는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살리는 기술이다. 거리두기는 감정을 쏟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마음을 깊이 쓰지 않는 것입니다. 기대를 줄이는 것입니다. 상대가 이해해 주길, 배려해 주길, 먼저 연락해 주길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역할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조언자도 해결사도 위로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깊은 대화를 피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고민을 나누지 않고 가벼운 인사만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 지혜를 체득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깊이 사귀려 하면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할 사람을 분명히 구분했습니다. 거리를 둔다고 해서 인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소를 짓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 않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과 가까울 필요는 없다고. 거리두기는 당신이 평안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그것은 무례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정약용은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줄여야 편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은 시간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많아 관계에 에너지를 쏟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하루하루가 귀합니다. 힘든 관계에 시간을 쓸 여유가 없습니다. 회복력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상처받아도 금방 회복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작은 상처도 오래 남습니다. 마음의 피로가 몸의 피로로 이어집니다. 관계 하나가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노년에는 사회적 관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몇 안 되는 관계의 영향력이 커집니다. 힘든 관계 하나가 하루 전체를 망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그래서 노년일수록 선택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 애쓰지 말고 편한 사람 곁에만 머무르라고. 그릇이 작은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현명함입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을 지키는 일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젊을 때는 인내가 미덕이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선택이 미덕입니다.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누구에게 마음을 쓸지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이 당신의 노년을 평안하게 만듭니다. 정약용의 말처럼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편안한 한 사람이 불편한 10사람보다 낫습니다. 정약용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모든 인연을 끌어안으려 하면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 그릇이 작은 사람을 미워할 필요도 없고 고치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조금 멀어지면 됩니다. 멀어진다는 것은 관계를 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의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깊이 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거리 덕분에 당신의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삶은 훨씬 단정해집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줄어들고 에너지는 소중한 곳에 쓰이고 하루하루가 가벼워집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관계는 가까울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편할수록 오래 간다는 것. 억지로 가까이 있으면 결국 멀어지고 적당히 거리를 두면 오히려 오래 간다는 것. 이제 당신도 선택하십시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 애쓰며 지칠 것인가, 아니면 편한 사람과 평안하게 살 것인가. 정약용은 말합니다. 진정한 관계의 지혜는 모두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을 아는 것이라고. 그릇이 작은 사람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그것이 당신과 상대 모두를 위한 배려입니다. 멀어지면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 평안이 당신의 남은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